봅시다. 13번부터 해갖고 17번까지 해서 풀이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13번을 볼까요? 13번은 2차 방정식이 5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세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다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의 n제곱 빼기 베타의 n제곱. 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수인데 분기급수지? 분기급수. 그치? 각각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알파라고 하는 것과 베타라고 하는 것이 각각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가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 방정식에 대해서 두 개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x의 값을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렇죠? 근의 공식 쓰면은 어떻게 되니? 5분의 1에다가 뿔마 끝에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1 더하기 5가 되어서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알파이고 이 중에 하나가 베타가 되겠지? 그럼 요놈이 값이 대략 어느 정도의 범위의 값을 갖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양수값, 예를 들어서 5분의 1 플러스의 루트 6이라고 하는 건 루트 6이 약 2점 얼마죠? 거기다가 더하기 하니까 이게 3점 얼마지? 그러니까 5분의 3점 얼마가 되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5분의 1 마이너스의 루트 6이 되면 마찬가지야. 루트 6이 2점 얼마니까 여기서 빼니까 마이너스 1점 얼마가 될 테고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각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파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베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치? 그러니까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가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각각 값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직접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이놈을 분기급수 계산하듯이 해볼까? 이놈하는 1 빼기 공비가 알파죠? 수방은 알파고요. 빼기에 여기도 마찬가지 1 빼기 베타분의 베타가 되죠. 그렇죠?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통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가 되고 똑같은 경우는 통분을 하게 되면 분모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알파가 1 마이너스 베타가 곱해지게 되거든. 분자 쪽에는 이렇게 곱해야 되지. 그치? 곱해서 빼야 되거든. 근데 곱해볼까? 얘랑 곱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고요. 빼기 베타에다가 1 빼기 알파를 곱해줘야 되니까 통분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알파 베타가 이렇게 없어지지?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만 남네요. 그렇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값이 안 나오고, 그치? 중근이 아니니까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분모에 있는 거 정리를 해볼까? 분모에 있는 거 정리하게 되면 정리해봐요. 1 빼기 알파에 빼기 베타가 되고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면 분자 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 남지. 그치?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나왔으니까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분의 2가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고요. 발음이 막 차네. 그럼 값을 넣어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1 빼기에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분의 2고요.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5분의 1.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계산을 뭔가 1 빼기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5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5분의 3을 빼야 되니까 5분의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에 2분의 5. 이렇게 값이 나오겠고. 그렇죠? 13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14번. 낙하한 거리에 5분의 3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대. 그러니까 공을 낙하를 딱 시켰더니만 다시 5분의 3만큼 튀어오른다는 얘기예요. 이 공을 지면으로부터 높이 40m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린대. 공이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한번 보여줘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가 지면이라고 치면 지면에서부터 40m 높이에서 40m에 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나타난 거리가 얼마만큼 튀어오른다고? 5분의 3만큼 튀어오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이 여기서 지면에 부딪혀서 다시 5분의 3만큼 튀어오르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튀어오른 거리는 계산할 수 있겠지? 이만큼 거리는 얼마가 될까? 이만큼 거리가 40 곱하기 5분의 3만큼 튀어오른다라고 했으니까 5분의 3만큼 튀어오른다. 근데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낙하한 거리만큼, 올라간 거리만큼 다시 낙하하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 이동하는 거야? 2배 이동하게 되겠지. 다시 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낙하하게 되면 다시 낙하한 거리 이만큼에 대해서 다시 5분의 3만큼 튀어오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반복을 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처음 이동한 거리는 40에다가 그 다음에 올라간 거리가 40 곱하기 5분의 4 내려온 거리도 똑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2배가 돼요. 그러니까 2배 40 곱하기 5분의 3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 거리가 다시 5분의 3배가 되니까 40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치? 이제 뒤에 있는 요노마가 무엇이야? 얘가 수열이 등비 수열이고 물 한 번 반복을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등비 급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등비 급수니까 수렴하죠. 등비가 5분의 3이잖아요. 1 빼기 5분의 3 수학은 계산하면 되지? 6, 8, 40이니까 8, 4, 24 그치?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계산 먼저 해볼까요? 5분의 20 얼마가 되나? 2분의 이놈이니까 12 곱하기 5 60이 되겠죠? 여기 60 전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40 더하기 1에 12 120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 이동한 거리가 160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15번을 볼까? 15번하고 17번도 그런데 진입 편적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기억부터 봐봐. 두 개의 수열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들 한번 골라 그래.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가죠. 단을 리미트 AN 제곱이 알파의 제곱이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리미트 AN이 알파거나 또는 리미트 AN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대요. 맞는지 볼까?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들이 조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찾아내기가 힘들 거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아내기 힘들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모양새가 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요령이 될 텐데, 이런 걸 증명을 할 때는 발례를 많이 써야 되고요. 특히나 발례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는 수열 있지? 그치? 진동하는 수열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렴하는 놈이 나와 있을 때는 시환을 많이 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도 시환해서 푸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그치? 그리고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직접 증명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봐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례를 줘야 돼. 그치? 발례에서 어떤 게 있냐면 수열 AN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동하는 수열이지. 이 같은 경우는 AN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제곱하게 되면 1, 1, 1, 1 이렇게 나와서 수렴하죠. 그치? AN의 제곱이 1로 수렴해. 그렇다고 AN이 1로 수렴하거나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치? 낙하는 틀린 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나를 볼까? 나는 수열 A의 2n하고 A의 2n 마이너스 A의 2n과 A의 2n 마이너스 이 두 개가 모두 수렴한대요. 모두 수렴하면 수열 AN이 수렴하냐? 문제 빠르면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거짓인데
방금 예를 들었듯이 이 관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거짓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봐봐요. 짝수번장들은 지금 현재 1로 수렴을 하고 있지? 홀수번장들이 마이너스로 수렴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발산을 하고 있지? 진동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나는 틀린 거. 그 다음에 가족권에 보면은 리미트 AN이 양의만으로 발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에 AN-의 BN이지? 이거 뭘로 수렴하냐면 알파로 수렴을 합니다. 그때 리미트에 AN분의 BN 얘가 1로 수렴하는 거. 이건 수렴하는 게 나와있지? 수렴하는 게 나와있으면 치환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얘를 CN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AN에 대한 정보는 양의만으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BN을 모르니까 BN을 좀 묻혀보자. 그러니까 결론 쪽에 나와있는 리미트의 AN분의 BN에서 BN을 CN을 이용해서 표현해볼까요? AN-BN이 CN이니까 BN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AN 빼기 CN이지? 그치? AN-의 CN. 그쵸? 이렇게 나눠볼까요? 나누면 리미트 AN분의 AN이니까 얼마가 돼요? 1 되고요. 여기는 AN분의 CN이 되지. 그치? 이렇게 놓고 잘 생각해봐. AN은 어디로 가요? 양의만으로 가지? 그치? CN은 어디로 가니? CN은 알파로 간다네. 그러니까 얘는 양의무한, 얘는 알파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무한 때문에 30홀로 수렴하게 되니까 이거는 0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어. 그치? 1 빼기 0홀이니까 그쵸? 그래서 다는 3인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라도 비슷한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라에 보면은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가요. 그쵸? 그 다음에 리미트에 AN-BN이지? 얘는 어디로 가냐면 이것도 알파로 간다. 그렇게 되면 리미트에 BN을 물어봤단다. 얘가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해볼까? AN-BN이라고 하는 걸 CN이라고 치환을 해봐 이렇게. 그쵸? 그럼 BN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리미트에 BN에서 BN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요? AN 빼기 CN이지? 그치? 근데 AN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요? AN은 양의 무한으로 가고 CN은 어디로 간다고? CN은 알파로 가지? 그치? 알파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의 무한으로 가는 놈에서 알파로 수렴하는 걸 뺐잖아. 그치? 어떻게 되겠어?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3이 되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증리 판정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관례를 드는 것들은 관례를 정확하게 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6번을 볼까? 첫 장일이고 공차가 생긴 등차수열 AN일 때 수열 AN 등차수열이고 초항이 1, 공차가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반항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3n-2 형태가 되겠죠.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열 AN의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이거든. 등차수열의 합 얘를 SN이라고 하지. 그치? 그럴 때 구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n이만두 갈 때 루트에 sn 플러스 2 그래서 빼기 루트에 sn을 둬야 돼요. 계산이 약간 복잡할 텐데 이것도 차근차근히 진행을 잘 해야 된단다. 요령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바로 보일 거야. 얘가요. 우선은 sn과 sn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을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합공식을 이용해서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sn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등차수열 합공식은 어떻게 되지?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랑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초항 2배 더하기 n-1의 등차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그냥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랑 그렇지? n번째 항을 말하고 첫 번째 항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n개지? 초항은 무엇이라고 했지? 1이라고 했지? 마랑 n번째 항인 3n-2 그렇죠? SN이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어서 뭐가 되니? 2분의 1에 n에다가 그쵸 3n-1이라고 그치? SN이 이렇게 돼요. 그럼 SN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2분의 1에 n 플러스 2에다가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3n 플러스 5가 되겠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볼까요?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모양새를 봐봐. 모양새가 어떻게 돼 있어? Sn 플러스 2 빼기 Sn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볼까?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거든. 그러니까 미리 유리화를 진행을 해버리잖아. 그치? 유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S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에 Sn이 되고요. 분자 쪽에 있는 걸 잠깐 잘 생각해봐야 돼. Sn 플러스 2가 되고요. 빼기 Sn이 돼. 분자 쪽에 있는 이누마를 얘에서 얘를 뺀 걸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 그치?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빼서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 머리를 쓰면요. 이렇게 돼요. Sn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고 얘는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빼게 되면 뭐가 남니? 그치? n 플러스 2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남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써도 된다?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우면 그냥 얘에서 얘를 빼도 된단다. 그치? 직접 빼는 건 어렵지 않지? 그치? 어차피 이거 2차항이고요. 2차식이고요. 이것도 2차식이니까 각각을 빼도 상관은 없어요. 됐죠? 이거 약간 부담스러우면 그냥 직접 빼볼게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단다. 그치? Sn 플러스에서 Sn을 뺀 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빼볼까요? 그치? Sn이라고 하는 거 전개해볼까? 전개돼요? 그쵸?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에 n만 그냥 곱해버리자. 3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이것도 전개하면 3n제곱이고요. 6n에다가 5n이니까 6n, 5n이니까 11n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죠. 그치? 예서를 빼는 거야. 그치? 예서를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S에 n 플러스 2 빼기에 S에는 예서를 빼니까 3n제곱은 사라지죠. 그치? 그럼 11n에다가 n을 빼야 되니까 12n이 되지. 그러니까 2분의 1에 12n 더하기 10. 그러니까 결국 6n 더하기 5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분자 속에 있는 얘가 6n 플러스 5예요. 그리고 분모 쪽에 있는 것도 한번 집어넣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분모 쪽에 있는 것은 루트에 Sn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요놈이었잖아요. 2분의 1에 3n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뒤쪽에 있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극한의 모양을 보니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니까 최고차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 루트에 Sn도 마찬가지. Sn이 여기 있었지? 2분의 1에 3n제곱 빼기 n. 분자 쪽에 있는 것은 6n 플러스 5가 돼요. 됐네. 모양새가 무슨 모양인지 알겠죠? 무한대로 가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쵸? 2분의 3에다가 루트 취해서 있는 게 나오지? 루트에 2분의 3. 분모들 n으로 나눈 거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에 2분의 3. 분자 쪽에 처음 뭐가 남니? 그치? 6이 남았어. 그치? 이제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유리할 수 있죠? 그치? 2분의 루트 3은 2분의 루트 6이 되니까요. 이런 게 똑같은 게 두 개 있잖아? 곱하기 2를 하면 루트 6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분모는 루트 6이 되고, 분자는 6이니까 다시 유리하게 되면 뭐야? 루트 6이 나오는 거야. 그쵸? 계산이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한데, 요령을 약간 이용하면 여기 있는 식 뒤쪽에 있는 1차부터는 크게 답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직접 다 써도 되고요. 다음에 17번을 볼까요? 17번도 진입판정 문제인데 해보자. 두 개의 수열 AN하고 BN에 대해서 옳은 것을 있는 사람은 보려고 해. 가해보면 수열 AN하고 BN이 수렴한대. AN과 BN이 수렴한대. 각각이 수렴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 시그마 N은이라서 무한대까지의 AN 곱하기 BN 얘가 수렴하는 거야. 그쵸? 이 앞에 있는 AN과 B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리미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알파, 리미트 BN이 베타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급수가 아니라, 그치? 극한이란다.
이것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AN과 BN이 수렴한다라고 해가지고 급수를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게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관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례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AN하고 BN을 똑같은 걸로 한번 생각해볼까? AN하고 BN을 이렇게 해요. 루트 n분의 1. 그치? 그럼 AN 곱하기 BN은 뭐가 되지? AN 곱하기 BN은 그쵸? 똑같은 거 제곱해야 되니까 n분의 1이 나오지. 그치? 봐봐요. AN은 루트 n분의 1이면 극한이 뭐가 되니? 0이 되지? 여기 0이 돼요. 그쵸? 근데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n분의 1이니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교과서에서 발산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틀린 거란다. 그쵸? 관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관례 생각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을 꾸준히 해주렴. 그다음에 나조건 봐봐. 나조건에 보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이게 수렴한대요.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여기는 an-bn 해서 수렴한대요.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리미트에 bn이 0이 되는 앞에서 증명하는 문제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뭐가 0이 된다고 했어. 일반항에 대한 극한이 0이라고 했지. 그치? 기억나요? 앞에 문제. 시그마에는 무한대까지 AN. 얘가 수렴하게 되면 뭐가? 그치. 리미트 AN이 0이다. 이걸 쓰는 거예요. 왜 갑자기 얘를 쓰는 거냐는, 봐봐. 급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가 극한으로 마무리가 되는 형태들은 얘는 필수예요. 필수. 그치? 좀 이용을 해볼까? 무슨 문제예요? AN이 수렴하고 있지? 그치? 리미트 AN이 뭐라는 얘기니? 그쵸? 0이라는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에 an-bn이 뭐가 되는 거야? 그쵸? 0이 되는 거야. 구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bn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bn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수렴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모양이 an 팩이 bn으로 돼 있잖아? 이걸 cn이라고 보면 bn이라고 하는 건 뭘로 표현되니? 얘는 an 팩이 cn이 되지. 그쵸? an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cn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 빼기 0이니까 0이 되는 게 맞는 얘기지. 그쵸? 그 다음에 다조건 볼까? 등비수열 AN일 때 AN의 등비야. 그치? 그리고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의 AN. 얘가 수렴한다. 등비 때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그치? 등비가 혹은 초항이 그치? 수렴하는 범위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의 AN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쵸? 얘가 수렴하는 거야. 우선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만큼 전체가 등비 수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AN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을 한 수열이기 때문에 이건 등비 수열이 되는 건 아니지. 그치? 전체가 등비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얘는 등비이지만 더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이건 전체는 등비 수열은 아니라고. 그치? 그래서 등비 수열에 대한 수렴 발산에 대한 조건을 이용하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냐면 AN이라고 하는 건 수렴을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근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진 않지. 무슨 얘기야?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의 2분의 1. 얘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2분의 1을 한없이 더해 나가는 거니까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게 수렴을 하더라도 AN 더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 조금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가 하나가 더 있어. 방금 이용했던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리미트의 AN이 0이 아니면 급수 있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의 AN은 뭐한다? 발산한다. 맞아요? 생각해보자. AN이 등비인데 얘가 수렴한대요. 이게 수렴하면 AN에 대한 극한은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이만큼 전체에 대한 극한은 뭘까? 리미트에 AN 더하기 2분의 1. 얘 극한은 뭐가 나요? 얘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야지. 근데 여기 2분의 1이 더해져 있어. 그럼 얘 극한은 2분의 1이지. 뭐가 아니에요? 그쵸?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항에 대한 극한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항에 대한 극한이 0이 아니면 이 급수는 발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수렴할 수가 없는 거지. 발산하게 됩니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라를 볼까요? 라 해보면은 시그마 n은이라서 무한대까지 an. 그다음에 시그마 n은이라서 무한대까지의 dn. 두 개가 수렴한데. 그러면 시그마 n은이라서 무한대까지 dn분의 an. 이게 수렴하네요. 급수에 대한 성질에서 두 개가 각각 수렴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한 것.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수렴하게 되면 자동으로 3이 되는 게 뭐였더라? n이라서 무한대까지의 뭐 c 곱하기 an이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수렴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개를 더한 거나 뺀 거 있잖아요. n이라서 무한대까지의 an과 dn을 더하거나 뺀 거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하게 되지. 그러니까 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얘는 수렴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c 알파가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랑 더하거나 뺀 걸로 수렴하게 돼요. 근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 나눠져 있잖아, 모양이. 그치? 그러니까 더한 거나 뺀 거, 상수배를 한 것들은, 실수배를 한 것들은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나눈 거는 애초 좀 오랜만에 처음 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그치? 그러니까, 관례를 한번 찾아보자, 이것도. 쉬운 관례를 찾아봐요.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2분의 1의 n제곱이래. 수렴하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치? AN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dn분의 2n은 어떻게 되니? dn분의 2n. 두 개는 수렴하는 건 알죠? 그치? dn분의 2n을 하게 되면 여기가 3분의 1의 n제곱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의 n제곱이잖아. 뭐가 되죠? 그쵸? 2분의 3의 n제곱이 되겠어. 어떻게 돼버려요? 발산하는 게 보이죠? 그치? 공비가 얘보다 커지니까 얘는 발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판정하는 문제에서 관리해두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보면서 증명하는 요령들을 많이 터득을 해야 돼요. 관리해두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쓰이는 것들을 외워두는 게 좋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17번까지 풀이를 했습니다.